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네 분 모셨습니다.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손정혜 변호사, 김남국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정유라 씨가 구금이 부당하다면서 덴마크 법원에 낸 항소가 당일 기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올보르 현지에 나가 있는 이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동정민 특파원. 네, 나와 계십니까? 네, 덴마크 올보르 현지에 있습니다. 네, 정유라 씨가 항소를 하자마자 거의 바로 기각 결정을 했는데 바로 결정할 정도면 덴마크 법원도 이 사건에 상당히 관심이 큰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정 씨는 지방법원에서 2일 4주 구금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바로 다음 날인 3일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를 한 날 곧바로 고등법원은 정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일단 검찰 쪽에서는 이번처럼 당일날 항소 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답도 했지만 상당히 빠른 결정이라는 게 내부 얘기입니다. 정 씨는 대법원에 또 항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항소를 허락할지 말지는 검찰이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 씨의 항소는 여기서 멈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속기간이 이제 30일로 늘어나게 됐는데 그렇게 된다면 벌써 1월 4일인데 이달 안에는 한국으로 정유라 씨가 못 오게 되는 건가요? 네, 스스로 귀국을 결정하지 않는 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덴마크 올보르 검찰은 한국에서 최종 송환 요구가 온 뒤 몇 주는 더 걸릴 것이라며 덴마크 법에 있는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보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유라 씨가 자주 구금해도 지금 항소라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자진 귀국 가능성은 아직은 낮은 상태로 보여 이달한 귀국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정유라 씨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엄마 최순실 씨처럼 구치소 독방에 수감됐다면서요. 네, 최순실 씨 독방 생활이 좀 화제가 됐었는데요. 정 씨가 머물고 있는 이 구치소는 전체 60개의 방이 있는데 그중 58개가 독방입니다. 지금 최 씨가 독방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모녀가 모두 새해를 구치소에서 독방에서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정 씨의 아이도 원칙적으로 정 씨와 함께 구치소에 보낼 수 있으나 아직은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구치소에는 남자와 여자 모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치소에서는 주로 뭘 하고 지내는지 참 궁금한데 TV도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덴마크 구치소 관계자에 전화를 좀 통화해서 알아봤더니 구치소 시설은 상당히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TV도 볼 수 있고 신문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바로 항소를 결정한 것처럼 변호사와도 수시로 만나서 상호 대응을 수당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정유라 씨 체포된 이후에 함께 체포되던 사람들은 귀가했다고 했는데 그 집에 아직도 사람이 있습니까? 네, 아직 그대로 다 있습니다. 어제부터는 좀 특이한 현상이 포착이 됐는데요. 정 씨 집에 있는 이 일행들은 네. 밖에서 취재진이 정 씨의 집을 취재하는 장면을 모두 내부에서 사진을 찍거나 녹화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리한 취재를 좀 견제하려는 의도와 함께 뭔가 증거물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였습니다. 실제 덴마크 경찰은 어제 정유라 씨 집 현장에 나와 취재진에게 무리한 취재를 삼가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정유라 씨 일행들이 취재진을 취재하고 있는 거군요. 이 정유라 씨가 말을 탄 승마장도 다녀왔는데 동특파원이 정유라 씨 말이 네. 근데 없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정유라 씨는 분명히 2일 재판장에서 이곳에 한국에서 가져온 어린 말이 한 마리 남아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에서 정 씨가 탔던 그 승마장을 어제 방문을 했는데 이 승마장 얘기는 좀 달랐습니다. 2달 전에 모든 말을 가져갔다. 지금은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다른 새로운 곳에 말을 맡겼는지 좀 확인 더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좀 새로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 씨가 탔다는 이 승마장은 매우 관리가 잘 되기로 유명했는데 한겨울인데도 말이 자유롭게 다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올보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동정민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네, 먼저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 구금이 부당하다는 정유라 씨 항소에 대해서 덴마크 당국이 부당하지 않다 이런 결정 굉장히 빨리 내린 건데 이런 걸 보면은 한국 송환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해외 외신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현재 여러 가지 한국 내에서 우리와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덴마크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법 절차에 최대한 협조할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제1순위로 관심 갖는 사안에 대해서 미적거리거나 비협조를 한다거나 그런 외교적인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하려고 보는 거고요. 덴마크 법원은 이 사람을 구금하는 것이 필요한가
필요한가를 사법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조금 후에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될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한국 내에선 여러 가지 혐의점으로 피의자로 특정돼서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피의자를 함부로 석방을 했다가 신변을 확보하지 못하면 굉장히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속하게 기각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상됐던 일이기도 하고 지금 다시 불복한다고 하는데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전 90일 동안 덴마크 감옥에 있느니 자진 귀국을 해서 어쨌든 법의 심판을 받고 조사를 받는 게 훨씬 더 현명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아마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진 귀국을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미 한국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기 때문에 체포된 이후에 또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진 귀국을 결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럴 바에는 오히려 특검 수사를 피하고 독일에서 머무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뭔가 좀 본국으로의 송환식이라든가 아니면 특검과의 어떤 조율을 통해서 뭔가를 딜 같은 걸 하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이제 덴마크 법원의 결정은 굉장히 한국의 어떤 사법 공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기각 결정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이례적으로 정유라 씨에 대한 심리를 더 하지 않고 그냥 서면만으로 바로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즉 이 덴마크 법원에서도 한국의 어떤 범죄인 인도 요청이라든가 향후에 들어올 어떤 이런 조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어떤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 하나 변수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까 그 동정민 특파원 얘기하는 것 중에 자, 저 구치소에서는 아이도 함께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정유라 씨가 아이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했어요. 네.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만약에 체포가 된다고 그러면 아이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아이를 딴 데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덴마크에서는 같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 한국에서 뭐 불구속 상태가 보장이 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그냥 거기서 아이와 함께 있는 게 낫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동안의 정유라 씨 말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점이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얼핏 지금 드네요. 네, 정유라 씨 그래도 얼른 한국으로 들어와서 명명백백하게 밝혔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그 기자들 앞에서 꽤나 좀 당당하게 인터뷰를 해서 잡혔을 때도 좀 당당했을까 생각을 했는데 경찰에 붙잡힐 때는 옷장에 숨어 있다가 붙잡혔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네. 옷장에 숨어 있다 붙잡혔으니까 사실은 도망가고 싶은 네. 거죠. 잡히기 싫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잡혀서 한국 그 특파원들하고 한국 기자들이 질문을 할 때 그때 태도를 보면요. 제가 볼 땐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 20대 초반의 뭐 청년이잖아요. 그 청년이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자기가 잡힐 거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면 그렇게 아주 침착하게 대응을 하거나 또 물어보지도 않은 말을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된다고 봐요. 그 말은 결국 아마 엄마 최순실이 정유라에게 끊임없이 교육을 시켰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변호사의 조언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잡힐 거 아니겠습니까? 잡혔을 때는 모든 책임을 나한테 돌려라. 네. 너는 죄가 없다. 너는 모른다고 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결국은 정유라가 어제 얘기했던 말들에 그대로 녹아난다고 봅니다. 그 상황에서 저렇게 침착하게 얘기할 정도라고 하면 준비되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나이도 아직 어린 청년이 그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마나 변호사가 끊임없이 조언을 해줬을 거고 잡혔을 경우에 대비해서 모든 대답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죠. 저희가 이 옷장에서 발견됐다는 얘기를 어떻게 알았냐면 바로 이 덴마크 현지 언론에 실린 얘기입니다. 덴마크 현지 언론에서 이 정유라 씨를 한국에서 온 승마 공주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요. 참 국제적으로 좀 창피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한국에서 이 승마 공주라는 얘기에 대해서 이런 시각에 대해서 정유라 씨는 법원에서 자신은 뭐 땡전 한 푼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쇼핑은 안 갔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날 계셨던 건 막. 뭐라고 저는 지금 제 말, 어린 말들이랑 한국에서 갖고 온 말 한 필 남았거든요. 땡전 한 푼 안 남았는데 말은 한 20억짜리 갖고 있고 뭐 월 2천만 원씩 쓰고 뭐 등등의 어떤 생활비 그동안 쓰였다는 언론 보도를 봤을 때 땡전 한 푼 없다는 건 주머니에 정말 뭐 몇만 원 없다는 얘기를 할 때 하는 얘기인데 좀 우리하고 사는 수준이 좀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련 증언이 있는데 이 노승일 전 이제 K스포츠 부장에게는 굉장히 임금이 박했지만 정유라 씨가 독일에서 또는 덴마크에서 같이 있었던 이 말 관리사에게는 굉장히 대접이 후했던 것 같습니다. 관계자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세후 350을 원했어요. 독일에서는 150만 원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돈 많이 받고 왔다는데 뭐 한 500만 원씩 받았다. 베테랑인 사람도 250만 원.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말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월 한 250 정도를 받는데 독일로 가서 위험 수당이 붙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00만 원씩 아주 넉넉하게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모도 있어야 되고 가정 하시는 있어야 되고 또 말관리사 2명에 이러려면 생활비가 엄청 많이 들잖아요. 한 달에 최소 수천만 원이죠. 네. 그리고 네. 지금 500만 원이 세전이 아니라 세후 금액이에요. 그럼 대기업 사실 초봉보다 훨씬 높은 한 연봉 7, 8천, 부장급인데요? 예, 7, 8천 이상 되는 금원을 받다는 건데 최순실 씨는 돈으로 사람 부릴 줄 아는 겁니다.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돈에 충성하는 사람한테 연봉을 제각각 책정을 해서 내 말에 절대적으로 충성하게 하는 요소로 그 급여를 책정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보도에 따르면 덴마크 현지에서도 가정부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승마공주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정유라나 도피시키자고 마필 2명, 또 아이 보는 베이비시터, 가정부까지 해서 아마 월세 240만 원 굉장히 작은 금액이고 인력에 들어가는 노동비랑 그 여러 가지 그 생활비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3천 이상, 4천 이상은 도피 생활로 썼을 텐데 이제 정유라는 난 돈 한 푼 없어요. 그럼 돈 한 푼 없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거느리고 다니고 엄마랑 네. 연락도 안 돼. 엄마는 덴마크에 있는지도 몰라요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누가 급여를 줬는지도 밝혀야 되지 그러네요. 않겠습니까? 네. 게다가 이 마음대로 정말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 같은 게요. 정말 도피 생활을 가난하게 했으면은 반려견, 반려묘를 키울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많이 발견됐잖아요. 그거에 뭐 한두 네. 마리 정도는 키울 수 있겠지만 그렇죠. 지금 정유라 씨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뭐 10마리 이상을 예. 길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그것들은 이렇게 옮기려고 하면 굉장히 많이 그 돈이 들어요. 아, 예. 옮기는 국내에서 거고요. 국내에서 예를 들어서 항공을 이용해서 하면은 뭐 어디 계산해 놓은 거 보니까 뭐 다 옮기려면 한 6천만 원 정도가 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개와 고양이, 나오네 개와 고양이를 그 옮기는 데만 해서 6천만 원이면 저거와 더불어서 저건 뭐 키우는 사람도 사실은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합치면 그 굉장한 많은 돈이 들었을 것인데 다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저 돈이 다 어디서 났지? 하는 생각은 재작년에 삼성에서 보내준 35억 원이 있잖아요. 예. 네. 일단 그 35억 원 가지고서도 아직도 저는 돈이 남았을 것 같아요. 네. 거기에다가 또 플러스 만약에 최순실 씨가 독일이나 덴마크 같은 데 숨겨놓은 돈이 있다면 그 돈 가지고도 충분히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돈은 그래서 걱정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엄마 최순실 씨가 독일에 세운 이제 비덱 스포츠를 통해서 정유라 씨에게 월급을 주려 했던 정황도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일도 안 하고 그냥 월급 받으면서 그 돈으로 자기 쇼핑하고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지금은 돈을 한 푼도 쓸 수 없는 독방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독방 생활은 어떤지 저희 동정민 특파원이 직접 구치소 관계자의 전화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There's only single rooms, a few double room. Only, I think it's 2 double rooms. And it's possible to watch a TV or a newspaper. Yeah, Is it possible to have the kids together with the prisoner? it is possible in very specific cases. 엄마 최순실 씨도 지금 서울구치소 독방에 있는데 딸도 구치소 독방에 있고 참 기가 막힌 상황이네요. 최순실 씨가 네. 사실은 그 청문회, 그 감방 청문회에서 딱 2번 무너졌는데 첫 번째가 바로 최순실 씨 이야기를 꺼냈을 네. 때, 그리고 이제 정유라 씨. 정유라 씨 네. 이야기를 꺼냈을 딸 때, 이야기요. 딸 이야기 꺼냈을 네. 때, 그리고 이제 손주 이야기를 꺼냈을 때 딱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만약 최순실 씨도 지금쯤이면 아마도 이제 체포됐다, 덴마크에서 네.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텐데 아마 굉장히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덴마크에서도 지금 뭐 아이와 정유라 씨가 원한다고 하면 아이와 같이 있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교도소나 구치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와 이제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보통은 부모들이 아이를 어떻게 안에서 키우느냐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만약 정말 정유라 씨가 원하는 대로 아이와 원하는 어디든 있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네. 사회복지시설이든지 예. 아니면 뭐 어디든지 그렇다고 한다면 구치소에 아이와 같이 함께 있게 해줄 수 있으니까 자진 귀국해서 특검의 수사를 받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뭐 7번 방의 선물도 아니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 아이에게 혹시 이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엄마랑 같이 있는 게 물론 아이를 키우는데 정서적으로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네. 어린 아이를 그 감옥에서 같이 보겠다는 것 자체 만약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것도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일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정유라 씨가 어제 이 기자들과의 만남을 꺼리지 않으면서 마치 준비된 듯한 답변을 하고요. 또 묻지 않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 사이에 약간의 허점이 보였는데요. 먼저 이화여대를 자퇴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퇴가 안 들어가요. 그걸 누구한테? 어머니한테 말씀. 저는 아예 그땐 학교를 간 적이 없었고 담당 교수님이고 뭐 하나도 모르는 시절이었어요. 제가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되고 바로 독일로 왔거든요. 2달 만에 독일로 와서 바로 여기서 말을 탔어요. 그러니까 자, 학교를 안 다녀서 전혀 모른다. 자퇴를 하고 싶었다. 근데 엄마가 억지로 학교 다니라고 했다. 라고 얘기했는데 숙제는 또 멀리서 엉성엉성해서 대충 냈습니다. 이렇다면 자퇴를 하겠다는 생각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게나 말입니다. 예전에 어떤 보도로 최순실 모녀를 잘 아는 지인이 둘이 싸울 때 엄마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엄마는 대학도 안 나왔으면서라면서 무시하는 발언을 정유라 씨가 했다는 발언. 그러니까 정유라 씨는 힘들게 학교를 다니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어렵게 들어간 이대를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졸업하고 있었던 마음이 있었던 걸 보여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수강을 하고요. 그 수강 신청이라는 걸 하고 또 교수님이 받는 이메일들은 또 받아요. 그리고 리포터도 내고 그 뭐 의상 관련해가지고 옷 입은 사진도 자신이 그 직접 찍어서 보내죠. 그리고 예전에 한번 중국으로 한번 의상실 어떤 뭐 연수 같은 걸 가는데 그 자리에도 참석은 합니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자퇴하고 싶었으면 그런 일정을 하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1, 2년, 2, 3년이 지나도록 학적을 유지했다는 것은 그 자퇴를 정말 강력히 원했다는 것보다는 그냥 반신반의하는 마음에서 그냥 반항조에서 얘기했던 거지. 네. 이런 부정한 방법이나 좀 비이상적으로 이렇게 학적을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조금 달리 보는데 네. 이거는요 정유라 씨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은 공부도 하기 싫고 그다음에 말도 타기 싫었던 거예요. 예. 근데 그 최순실 씨가 이 계획을 다 짰잖아요. 네. 심지어는 이화여대라는 좋은 대학을 보내고 거기서 졸업을 시켜서 나중에 이제 2018년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만들고 IOC 위원까지 만들려고 하는 원대한 계획을 하나하나 실행을 하고 있는데 정유라 씨는 거기에 전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엄마가 벌어놓은 돈 가지고 그 아이 낳고 이게 전부 삐뚤어 나가는 거죠. 예.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본인은 하기 싫은데 엄마의 억지로 강요에 했다. 의해서 억지로 하다 보니까 오탈자도 나오고 거기에 비속어도 나오고 욕설도 나오는 거죠. 그 예. 리포트 같은데 쓰기 싫은 거 쓰니까. 네.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어쨌든 정유라 씨가 지금 업무방해 혐의로 지금 특검 수사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한국에 들어오면. 근데 약간 저는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자신에게는 좀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좀 이렇게 내세우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제 정유라 씨가 말하는 네. 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인가 좀 거짓말인가 그게 굉장히 네. 중요한데 그렇죠. 예. 일단은 정유라 씨도 굉장히 답답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덴마크 법원에서 법정에서 심리를 받는 동안에 네. 잠깐 휴식 시간이 있었는데 사실은 통역사가 굳이 기자들의 어떤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이제 본인이 뭔가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보는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본인이 뭐 기자들이 묻는 대답 말고도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또 하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도피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진 않았지만 한 2, 3개월 하는 동안 굉장히 한국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답답함을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실제 기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자들이 그 밖에 있는 동안 거의 블라인드 이불까지 가리면서 블라인드 치고 블라인드 없는 데는 이불로까지 가리면서 둔불출하고 나오질 않았다. 그런 네. 생활이 굉장히 답답해서 뭔가 정유라 씨도 좀 해결을 하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결 방안이 뭐냐? 결국에는 특검 수사에 밝히는 것밖에 없는데 그럼 어디까지 이야기할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좀 준비된 것 같긴 한 것 같습니다. 예. 아는 것까지는 좀 이야기를 하고 좀 책임이 있는 부분은 좀 회피를 하고 네. 그런 전략을 취하면서 어쨌든 이 상황을 좀 타개를 하려는 의지는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사실 최순실 씨가 감방 청문회에서 내가 해외 도피 재산이 있으면 국가에 환원할 테니까 다 찾아가라 라고 얘기했는데 집은 있습니다. 정유라 씨의 독일 집은 있는 거고 100% 대출받았다. 100% 대출받았으니까 내 집이 아니다. 라고 또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또 대출금은 갚았다고 하고 여러 군데에서 지금 허점과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이 있는데 대출과 관련된 것, 집을 살 때 관련된 정유라 씨의 음성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혼하시면서 강원도 땅을 저가 인수를 받았어요. 아빠 몫으로 있던 땅을. 그리고 그 땅으로 담보를 잡았어요. 외환은행에서. 그래서 총 2차례에 걸쳐서 36만 유로를 대출을 받았어요. 1원 한 장 저희 돈 안 쓰고 그 대출만으로 이 집을 샀어요. 한국에서 이 대출을
다 갚았어요. 조세 포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가 독일에서도 저희가 세무사를 쓰면서 세금을 다 냈어요. 이렇게 종이가 있으면 포스트잇 딱딱딱 붙여놓고 사인할 것만 해서 사인만 하게 하셔가지고 저는 아예 내용 안에 거는 모르고 네, 아예 내용을 모른다는데 이 조세 포탈이나 뭐 세무사 이런 단어까지 쓰면서 저렇게 야무지게 대답을 하는 게 정말 알아서 말하는 건지 아니면 누가 시켜서 준비해서 말하는 건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시켜서 얘기하는 건데요. 네. 거기도 문제가 많아요. 지금 얘기했던 내용만 봐도 네. 예를 들면 아버지 땅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렸다고 했는데 그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신용장이라는 걸 써줬어요. 네. 은행에서. 근데 신용장은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할 때 신용장을 써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나이도 어린 20대 초반에 개인한테 은행이 신용장을 써줬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네.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문제가 되고 또 36만 유로를 돈을 빌렸잖아요. 그 돈을 최순실이 갚아줬어요. 예. 감옥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그럼 불법 증여가 되는 거예요. 딸한테 예를 들면 돈을 36만 유로를 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돼. 증여에 네, 대한 그렇죠. 세금을. 그 내용을 안 냈잖아요. 그다음 최순실이 갚았기 때문에 그것도 불법인 거고 불법이라기보다 이제 증여세를 안 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본인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 내용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과 처벌받을 수 있는 조항들이 많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최순실이 시켜서든 아니면 누군가 시켜서 정유라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내용 자체도 사실 허점이 많다고 보고 아까 나누었던 그 이화여대 문제도 그래요. 네. 사실은 본인은 자퇴하고 싶었는데 최경희 총장을 만나고 그다음에 유철균 교수를 만나고 나서 학점이 나왔다. 네. 자기도 황당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 말은 결국 최순실이 최경희나 유철균 또는 그 위에 김경숙 학장을 통해서 압력을 가해가지고 점수를 받게 해준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 이화에 대해서 관련된 나와서 했던 모든 말들이 다 위증이에요. 네. 그것도 사실은 이 정유라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난 내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준비해서 얘기했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많은 허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어머니 최순실 씨와 친하지 않았다,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모든 걸 엄마가 했다.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께 모든 걸 미루고 어머니 혼자 감옥에 계세요라고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상한 모녀 관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가 취재진이 묻지도 않았는데 물론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물어봤습니다만 주구사 아줌마의 주자도 꺼내지 않았는데 최순실 씨가 술술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주사 아줌마 백 실장님이 누군지 알 것 같고요. 차은택 씨도 전 딱 한 번 봤어요. 테스타로자라는 커피숍에서 차은택 씨도. 저희가 백 아줌마 얘기도 꺼내지 않았고 그다음에 차은택 씨도 묻지 않았는데 정유라 씨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무슨 의도가 아니면 그러니까 저걸 보면 예. 저 주사 아줌마 부분을 확인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머릿속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정유라 씨와 국내에 있는 최순실 씨 사이에서 누군가 컨트롤 타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이경재 변호사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 들어간 사람이 그 백 실장이라는 사람이다 하는 부분이 문자로 나왔기 때문에 정우성 전 비서관이 문자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겠다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기회가 될 때 최순실 씨가 기자를 만날 때라든가 아니면 정유라 씨가 기자를 만날 때라든가 그게 먼저 어떤 기회가 있으면 여기서 먼저 그 부분을 확인을 해주자라고 얘기를 해서 정유라 씨한테 주입을 시켰기 때문에 정유라 씨가 저거를 기자가 묻지도 않았는데 얘기를 네. 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어제 서울구치소를 그 특검이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예. 그 압수수색한 이유가 뭔가 말을 자꾸 맞추는 적이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저런 것도 그 증거의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누군가의 컨트롤 타워 속에서 아직 그거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서울구치소, 남부구치소, 독일까지를 다 이게 통제하면서 말을 지금 맞추고 있는 정황이 있는 것 아닌가. 예. 그 중에 하나가 저렇게 묻지도 않은 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구치소 안에서 그러니까 말을 맞춘다는 게 많은 시청자 여러분 혹시 밥을 같이 먹어서 말을 맞추는 건지 아니면 변호인끼리 연락하면서 회의를 하는 건지 참 궁금한데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까? 가장 말을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은 구치소의 접견이 있잖아요. 네. 아마도 저 사람들 변호사 접견을 수시로 할 겁니다. 예. 그 검찰에 조사받는 시간 이외에는 변호사랑 접견하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럼 접견실 내에 같이 대기하는 시간에 같이 붙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전달될 겁니다. 구도로 전달되든 문서로 전달되든 그런 여러 가지 정황 속에
통해서 저쪽 조사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저 사람들은 이렇게 진술하고 있구나. 그럼 나도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진술을 해야지. 기억이 안 나는 건 메모해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고 변호사가 검찰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가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은 서로 공유해서 구치소 내에 반입할 수 있거든요. 그걸 읽어보면 저 상대방이 지금 어떻게 진술하고 있고 변호하고 있는지를 궤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걸 갖고 연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 이거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고 공정한 곳이 어딨나 이 감옥까지도 말을 맞출 수 있다 그러면 국민들이 감옥도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정유라 씨는 계속해서 덴마크에 나는 말을 타고 싶어서 왔다. 정말 올림픽 금메달을 위해서 정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탈 수 없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영상을 보면 정유라 씨가 출산을 한 후에 도무지 마음을 잡지 못하고 억지로 말을 탄 듯한 장면이 저희 취재진 영상에 포착이 된 게 있습니다. 직접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장님 보셔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흐뭇하시겠습니까? 동기부여가 이제 되겠죠. 네, 좀 굉장히 말을 좀 잘 안 들은 것 같고 억지로 태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네. 최순실 씨가 한국에 있는 동안 얼마나 답답했으면 잘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런 영상을 찍어가지고 보여줄 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마치 뭔가 감독하듯이. 그런데 뭐 또 지난주에 채널에서 보도를 했지만 최순실 씨와 노승일 씨가 이렇게 단톡으로 카톡으로 이제 주고받은 내용을 네. 보면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자꾸 말 타는 게 아니라 동물만 보러 다니는 겁니다. 개사로 다니고 네. 개쇼핑이라 그러죠. 개쇼핑만 하러 다니니까 최순실 씨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만 좀 하라고 하고 말을 좀 보러 다녀라. 그러니까 사실은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여기서 지금 학업이 중단된 상태, 출산으로 인해서 학업이 중단된 상태니까 독일로 보내가지고 애를 키우면서 좀 승마 연습이라도 좀 더 하게 할 생각으로 삼성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했는지 어떤지 지원을 받았고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럴 목적으로 보냈는데 거기에서도 뭔가 말은 타지 않고 다른 일만 하고 또 심지어는 말 연습을 말도 고양이 진짜 많아요. 네, 진짜 고양이 창고가 따로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지금 네. 소리까지 지금 들리는데요. 예. 그러니까 저게 굉장히 비싼 고양이들입니다. 저게 고양이 그 카페 같은 데에도 정유라 씨가 가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 올려놓은 그 고양이들이 굉장히 비싼 고양이입니다. 말 한 마리도 20억씩 하는데 저 고양이 또 얼마일까요? 종마다 좀씩 다른데 비싼 종 같은 경우 지금 저기 보이는 종은 거의 20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지저분하네요. 근데 제대로 못 근데 키우고 또 있는 것 같아요. 저렇게 고급 네. 묘종을 저렇게 관리한다고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네. 예. 어쨌든 저런 상황에서 아마도 최순실 씨 입장은 말을 조금 더 열심히 하게끔 했으면 하는 거고 네. 또 정유라 씨는 또 거기에 있었지만 전혀 딴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의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유라 씨가 자신이 임신한 후에 어머니와의 사이가 급격하게 틀어졌다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 오게 된 것도 애기 낳고 신경 복잡하고 어머니랑 자꾸 싸우게 되니까 아시다시피 제3포기각서까지 쓸 정도로 사이가 많이 틀어졌었는데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이어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랑 아예 대화를 안 하는 사태까지 왔었고 중간에 항상 박원호 전무님이랑 전무님을 끼고 얘기하는 상황까지 왔었던 거예요. 자, 엄마 최순실 씨 입장에서야 정말 재단 만들어서 그거 이제 앞으로 빼먹으면서 살고 딸 앞으로 IOC 위원 만들고 대통령과 함께 뭔가 이걸 큰 그림을 그려서 놓고 있는데 정윤의 남편 사건 터졌죠. 딸 갑자기 임신해서 문제 생겼죠. 등등이 터지니까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정말 그것도 가족이 정말 왼수다라는 얘기를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딸이 왼수죠, 특히. 왜 그러냐면 그것도 자기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남자친구를 데려와서 애까지 낳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정유라 씨 경우에는 둘이 사이가 나쁘다고 그러지만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사실은 정유라 씨가 어머니하고 맨날 싸우는 거고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자기 목표를 해서 어떻게든지 달래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2대 부정입학도 생긴 것이고 아까 얘기한 그 말도 사주고 삼성에서 돈을 땡겨다가 저런 것도 해주고 계속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은 계속 빗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겨우 애 낳고 나서 마음을 좀 잡는다고 하고 거기서 이제 말을 다시 타니까 이런 사실을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다 알았던 거죠. 예. 야, 이게 드디어 정유라 씨가 이제 마음을 잡고 말을 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사실을 회장님, 최순실 씨가 알면 얼마나 흐뭇하겠느냐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가 하면은 이 최순실 씨가 이 검찰에 출석했던 날 신었던 신발, 굉장히 명품 신발이어서 화제가 됐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딸이 입었던 패딩 점퍼도요,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일단은 이렇게 승마공주가 입는 옷은 뭘까? 네.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봤는데 또 이게 이제 캐나다의 굉장히 고급 브랜드고 한 100만 원대에 팔리는 고급 패딩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주문이 또 폭주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네.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데 벌써 직구 사이트에 올라오고 저 있다고 패딩이 또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네. 전지현 씨 유명 드라마에서 또 입고 와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네. 그때 박근혜 대통령도 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왜 중국인들이 천송이 코트라고 해가지고 이거 살려고 우리나라 쇼핑몰에 다 접속을 하는데 액티브 X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서 규제 개혁 꼭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적이 있어서 네. 또 교묘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지적한 천송이 코트 브랜드를 정유라 씨가 또 입고 있어서 사람들이 역시 뭔가 우주의 기운이 통하나 보다 이런 얘기도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의 영상을 저희가 준비해봤는데 한번 보신 뒤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인기 절정인 천송이 코트. 중국에선 사고 싶어도 못 산다고 합니다. 바로 액티브 X 때문입니다. 액티브 X, 아주 액티브하게 X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호소한 입장에서는 하루가 여삼추예요. 근데 이게 지금 벌써 몇 달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좀 보완을 해줄까? 그래서 되는 방향으로 좀 그렇게 풀었으면 합니다. 피디미 이 두 사람이 지금 최근에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재단 기금 관련돼서 이렇게 언론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2년 전만 하더라도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참 저희는 선의로 받아들였는데 지금 와서 또 이게 오해를 낳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저 발언이 뭐 전체적으로 이게 천순실과 직접 연관돼 있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은 이제 네. 자료가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히 본인이 그 신년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게 KD 코퍼레이션이었다. 재단 어디로 찍어서 예를 들면 기업을 찍어서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냥 나는 재단 만들려고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그 재단도 나중에 우리가 얘기 나누겠지만 그 재단도 최순실이 만들어서 최순실을 통해서 돈이 흘러가는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대통령의 순수성이 의심을 받는 거예요. 네. 대통령이 정말 중소기업을 해서 일했다면 꼭 찍어서 KD 코퍼레이션이 될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다른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그 회사를 꼭 집어서 얘기하고 재단도 2개 만들었는데 그게 최순실과 연관된 거고 이렇다고 하면 대통령의 저런 말들이 네. 전체적으로 물론 다 모든 걸 최순실과 엮을 수는 없겠지만 순수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흠집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건 결국 최순실 개인의 민원 해결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줬기 때문에 저런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저희가 아까 그 덴마크 언론이 이 정유라 씨 체포 소식에 대해서 승마공주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덴마크뿐만 아니라 지금 뭐 영국, 미국, 뭐 일본까지 외신들도 대서특필하고 있다면서요. 네, 국제적인 망신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영국 가디언도 러시아 재정 말기에 라스푸틴 요승 여기에 비유를 하면서 최순실을 그렇게 비유를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일본도 우리 한국의 언론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인용해서 또 보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안이 가결된 것만 하더라도 국제적으로는 외교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는데 이런 어떤 작은 건 하나, 그러니까 덴마크까지 도피해가지고 덴마크에서 잡혔다. 이런 소식들이 영국, 일본, 미국 이런 데에 보도가 되고 있으니 정말 국제적인 망신인 것 같습니다. 네.